화제의 조선판 판타지 미스터리 드라마 귀궁 전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부터 가슴 절절한 로맨스까지 마지막 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귀궁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 사건을 다룬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권력과 욕망, 억울한 죽음과 원한, 그리고 사랑까지 한편의 장대한 설화처럼 펼쳐지죠. 무녀 여리와 이무기 강철이가 수백 년 묵은 원혼 팔척귀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이 드라마의 큰 줄기입니다. 먼저 주인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리 김지연은 어린 시절부터 무녀로 자라 팔척귀의 존재를 감지하며 싸웁니다.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죠. 무녀로서 사명감과 인간적인 갈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강철이는 인간과 이무기 사이의 존재로 처음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지만 점차 여리의 조력자가 되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강철이의 과거와 운명 또한 드라마의 큰 비밀 중 하나였죠. 팔척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원혼입니다. 과거 억울한 죽음으로 궁궐을 떠돌다 원한의 존재가 되었고 여리와 강철이가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드라마 초반 여리는 궁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며 팔척귀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드러나는 궁궐 내부의 권력 암투와 숨겨진 비밀들, 이 과정에서 만난 강철이는 정체불명의 이무기지만 조금씩 여리의 편이 되어 힘을 합쳐 사건을 파헤치게 되죠. 이 둘의 관계도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팔척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팔척귀는 사실 권력 싸움 속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로 그 원한이 수백 년 동안 궁궐을 떠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리와 강철이는 팔척귀의 한을 풀어주고 평화를 찾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한 싸움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단순 미스터리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팔척귀의 원한을 풀기 위한 천도제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팔척귀의 약점이 드러나지만 대신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강철이는 여리와 세상을 위해 스스로 팔척귀의 한을 품고 소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감정선을 가장 크게 폭발시키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죠. 결전이 끝난 후 강철이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인간 윤갑으로 환생합니다. 그리고 여리와 다시 재회하게 되죠. 이 장면은 100년 원한을 넘어선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며 드라마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사랑과 희생,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귀궁은 판타즘을 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탐욕, 권력의 어두움,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생 등 복합적인 메시지를 잘 담아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한 연출이 돋보였죠. 김지연 배우의 섬세한 감정 연기, 육성재 배우의 내면 연기 역시 드라마의 몰입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귀궁은 방송 초기부터 신선한 설정으로 입소문을 탔고 회차가 진행될수록 시청률과 팬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는 모든 떡밥이 회수되며 깔끔한 결말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궁은 조선판 판타지 미스터리라는 독특한 장르 속에서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귀궁, 윤갑 캐릭터 집중 분석 리뷰입니다. 귀궁은 사극과 판타지, 멜로, 퇴마까지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독특한 드라마입니다. 그 중심엔 바로 서울 출신 검서관이자 악신의 그릇이 된 주인공 윤갑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갑이라는 복잡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윤갑은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검서를 담당하는 관료, 즉 검서관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출신의 한계로 인한 억압과 차별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악신 강철이라는 존재가 윤갑의 몸을 빌어 세상에 다시 나타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이무기였던 악신 강철이는 인간을 향한 강렬한 증오를 품고 있었고 윤갑의 몸을 통해 인간 세상의 혼란과 파멸을 가져오려 합니다. 윤갑은 이제 자신의 몸 안에서 또 다른 존재와 끝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내면의 갈등입니다. 윤갑과 강철이, 이 둘은 전혀 다른 두 존재이지만 하나의 몸에 함께 존재합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두 인격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차갑고 냉혹한 강철이는 계속 윤갑을 조종하려 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윤갑은 그 악한 힘에 맞서 저항합니다. 이 둘의 공존과 갈등이 드라마의 핵심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윤갑에게 유일한 구원은 바로 여리입니다. 여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무녀이자 안경장인으로 악신을 감지하는 힘을 지닌 인물입니다. 윤갑은 여리를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리와 가까워질수록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리와 윤갑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삶과 죽음, 선과 악,
그리고 구원과 파멸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극적인 운명의 만남으로 묘사됩니다. 윤갑의 캐릭터가 더 특별한 이유는 궁궐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음모 속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실의 중요한 비밀들을 알고 있으며 궁 안의 권력 싸움과 음모에 휘말리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강철이와의 싸움뿐 아니라 궁궐 내부의 권력과 암투 사이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윤갑이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복잡한 인물을 연기한 배우 육성재는 윤갑과 강철이라는 두 인격을 동시에 연기하며 완벽히 다른 두 존재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윤갑의 차분한 이성과 강철이의 폭발적인 감정 사이를 오가며 육성재는 보는 이들의 몰입을 극대화했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단순한 사극이나 판타지로 보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선악의 경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궁의 윤갑은 단순히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운명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런 윤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나 자신은 누구이며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귀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윤갑과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 드라마 귀궁 여주인공 열이라는 인물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요? 드라마 귀궁은 복잡한 궁중 권력 관계와 인물 간에 얽힌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주인공 열이는 극의 흐름과 갈등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열이라는 인물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열이는 출신과 배경이 뚜렷하게 공개되지 않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궁에 들어오기 전에 삶은 베일에 쌓여 있으며 왕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긴 하지만 정확한 혈통이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내명부에 편입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권력 체계에서 벗어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위치는 그녀를 드라마 내에서 경계와 감시, 동시에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열이는 이야기의 전개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실 내부의 정치적 갈등, 은폐된 사건들, 그리고 권력의 균열 등이 그녀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확장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던 열이는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점차 인물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고 사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서사의 주변에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열이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그려집니다. 충동적인 감정보다는 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타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는 데 능숙한 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열이가 극 중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넷째, 열이는 전체 극의 구성 안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갈등 구조의 촉발점입니다. 그녀의 존재를 중심으로 권력 내부의 긴장이 드러나며 기존의 정치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시청자와 이야기 사이의 관찰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열이의 시선을 통해 시청자는 극중 인물들의 속내와 사건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후반부 전개를 이끄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그녀의 출생, 숨겨진 정보, 그리고 감춰진 진실들이 점차 드러나며 스토리의 향후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열이는 주인공의 위치를 넘어 내부의 균열을 조율하고 긴장을 형성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라마 귀궁 보셨습니까? 궁중 로맨스 아닙니다. 이건 판타지, 미스터리, 오컬트. 한마디로 제대로 미쳤습니다. 일화 줄거리 요약 들어갑니다. 조선이지만 조선이 아닌 기이한 공간 귀궁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서민 출신의 윤갑, 우연히 궁궐에 발을 들인 그가 의문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밤마다 들리는 중전의 목소리, 사라진 시신들, 그리고 궁에 숨겨진 문양 하나. 그 순간 정체불명의 여인 열이가 등장합니다. 기억도 없고 과거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비범하죠. 윤갑은 점점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의 눈엔 귀궁이 다른 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화는 분명히 던졌습니다. 이 궁은 그냥 궁이 아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첫째, 궁중 배경과 오컬트 요소의 완벽한 믹스.
이질적인 두 장르가 절묘하게 붙었습니다. 둘째, 시작부터 쏟아지는 떡밥들. 귀궁은 무엇인가? 열이는 누구인가? 윤갑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셋째, 연출이 다릅니다. 일반 사극이 아닙니다. 광기, 불안, 환영. 카메라가 보여주는 세계는 낯설고도 매혹적입니다. 귀궁 1화는 세계관 설명이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연출, 분위기, 캐릭터 전부 의미심장하게 설계돼 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시작 안 하면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귀궁 2화 리뷰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대작 중 하나. 바로 SBS 금요 드라마 귀궁. 판타지에 로맨스, 거기에 오컬트까지. 정말 묘한 분위기의 드라마인데요. 오늘은 이 귀궁 1화를 딱 2분 안에 핵심만 정리해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가상의 조선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 윤갑, 배우 육성재가 맡았는데요. 그는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이상한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중심엔 알 수 없는 문양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중전의 목소리. 그리고 바로 그때 신비로운 분위기의 열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기억을 잃은 상태인데 어딘가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궁 안에 숨겨진 비밀들. 이 모든 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 뭐가 재미있느냐? 첫째, 오컬트적인 분위기가 꽤 강렬합니다. 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릴러 느낌. 묘하게 긴장되고 몽환적입니다. 둘째, 미스터리 구성이 탄탄합니다. 1화부터 떡밥이 3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중전, 금단의 공간 귀궁, 그리고 열의의 정체까지. 셋째, 배우들 연기도 괜찮습니다. 육성재는 이전보다 훨씬 진중한 모습이고 보나는 정말 신비로운 느낌을 잘 살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화는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궁 안의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제대로 깔아줍니다. 스토리 전개는 약간 느릴 수도 있는데 2화부터는 확실히 더 흥미진진해질 조짐이 보여요. 판타지, 미스터리, 궁중 로맨스를 좋아하신다면 귀궁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화 리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SBS 금토 드라마 귀궁 첫 회 잘 보셨나요? 오늘은 2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회에서 윤갑 육성재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빙이 되어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2회 예고에서는 이러한 윤갑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궁궐 지붕 위에 올라가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백년서생 윤갑이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 열이김지였는 윤갑을 구하기 위해 궁궐 안을 헤매며 고군분투합니다. 그녀는 나리의 홀령이 궐 안에 있어 라고 외치며 윤갑의 상태를 알리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윤갑의 몸에 들어온 존재는 무엇이며 열이는 그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귀궁 2회는 금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방송됩니다. 궁궐 안의 미스터리와 두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귀궁 2화,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1화가 서막이었다면 2화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2화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윤갑,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존재에 잠식된 그의 몸. 궁궐 위를 걷고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귀궁. 금기의 공간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돌아왔다. 또 다른 홀령이. 열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그녀는 윤갑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귀궁은 쉽게 비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화 관전 포인트. 첫째, 윤갑의 변화.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둘째, 열이의 과거가 암시됩니다. 그녀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2화에서 확실히 보여주죠. 셋째, 귀궁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지만 오히려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2화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단순히 로맨스를 기대했다면 지금쯤 당황하셨을 겁니다. 귀궁은 인간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얽힌 운명을 파고듭니다. 다음 3화 더 강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저는 다시 3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세요. 귀궁 3화 예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무기, 무녀, 그리고 팔척귀. 세 존재의 운명이 얽히며 궁궐은 점점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리는 융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삼아 팔척귀를 소환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희생이 아닌 운명을 바꾸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편 강철이는 여리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의 갈등은 앞으로의 전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 이성은 여리와 융갑을 감시하며 그들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그의 의심은 궁궐 내 권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시청 포인트는 첫째, 팔척귀의 정체가 드러나며 그와 관련된 과거의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 변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인물의 갈등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셋째, 궁궐 내 권력 다툼. 이성의 감시와 의심이 궁궐 내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귀궁 3화는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 인물 간의 심리전과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인물의 선택이 전체 이야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3화 리뷰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궁 3화 줄거리 요약. 이제부터는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구하고 누군가는 잃게 되는 순간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위험한 거래, 여리의 결단. 융갑의 혼령을 구하기 위해 여리는 결국 스스로를 미끼로 삼습니다. 팔척귀를 불러내는 구판. 목숨을 건 의식 속에서 여리는 외칩니다. 나리의 혼령이 여기 있다. 하지만 귀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소환된 팔척귀는 여리를 집요하게 노리고 융갑의 운명 역시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강철이의 각성, 숨겨진 힘. 여리를 지키기 위해 강철이는 드디어 숨겨둔 힘을 드러냅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검. 그리고 마주선 존재는 팔척귀에 잠식된 왕, 이정. 왕에게 칼을 겨눈다는 것. 그 자체가 반역.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궁궐 권력의 그림자. 한편 임금 이성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말합니다. 저들이 움직이는 이유. 그 속마음을 밝혀라. 권력과 비밀, 그리고 얽힌 욕망이 궁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귀궁 3화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각 인물의 선택과 희생, 그리고 드러나는 숨겨진 힘. 판타지와 오컬트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4화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4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SBS 드라마 귀궁 5화. 신의 제자, 당신을 몸주신으로 받들겠나이다. 이제 믿음과 맹세가 중심에 놓입니다. 운명처럼 마주한 두 사람. 여리는 강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의 제자가 되어 그를 몸주신으로 받들겠다 선언하죠. 이건 단순한 충성 맹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 전체를 맡기겠다는 강력한 서약입니다. 옷가락지의 의미, 강철이는 그런 여리에게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넵니다. 그 안엔 옷가락지 하나. 이건 언제 준비했어요? 여리의 질문에 강철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신바지상 만들 때 장터에서 미리 사뒀지.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큰 결심이 담겨 있었죠. 가락지를 받아든 여리.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머리를 올리는 건 나중에 할게요. 아직은 선을 넘지 않는 여리. 감정은 깊지만 마음의 벽은 존재합니다. 강철이 역시 그녀를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둘 사이엔 말없는 약속만이 떠돌고 있습니다. 귀궁 5화 예고편은 액션이나 음모 대신 감정의 균열과 신뢰의 시작에 집중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사랑이자 사명이고 맹세이자 결투와도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단순한 스릴러가 아닌 운명을 수락한 자들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5화 본편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방 직후 바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귀궁 9화 예고편. 지체하다간 여리가 죽는다. 단 한 줄로 모든 위기를 말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첫째, 죽음의 기운, 여리의 위기. 여리의 몸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상의 몸이 너무 무거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중얼거리죠. 중전도 같은 증상이었다. 이건 곧 죽음의 전조입니다. 둘째, 협상인가 협박인가. 위협은 현실이 됩니다. 바른 대로 말하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목숨을 담보로 한 협상이 오갑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를 넘겨줘야만 한다면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잔혹한 시험입니다. 셋째, 대비의 침묵 감춰진 비밀. 강철이는 묻습니다. 혹시 무언가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대비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궁을 흔들 진실이 숨어 있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는 자, 그리고 시간의 압박. 팔을 쏜 귀신을 잡는 건 바로 지금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여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강철이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따를 것인지 혹은 죄를 감출 것인지. 귀궁 구하는 사랑과 진실, 생존과 죄책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 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악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화본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귀궁 10화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큰일이 납니다. 강철, 그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10화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드라마의 제목은 귀궁, 돌아오지 못할 비밀스러운 곳임을. 그리고 열이에게 찾아온 건 진짜 위기입니다. 예고편 시작과 동시에 열이의 모습은 궁궐 밖에 있고 낯선 수레에 있습니다. 납치됐습니다. 누군가의 계략 그리고 배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싸늘한 무사들의 눈빛과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뿐이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강철, 육성재의 표정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슬픔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찾으러 가야 합니다. 지체하면 그녀는 죽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궐의 명령도 어깁니다. 열이를 구하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그는 다시 칼을 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단순한 납치일까요? 이번 예고편엔 거대한 복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팔척귀, 이 정체불명의 존재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아있다. 그것도 우리 곁에. 과연 열이를 노린 건 팔척귀의 짓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일까? 예고 후반부 한 장면이 강렬하게 남습니다. 불에 그을린 서고, 피 묻은 조각보, 그리고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비밀문서 한 장. 그 속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열이의 과거와 팔척귀, 그리고 강철의 운명을 하나로 연결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강철은 과연 열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열이는 끝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귀궁 10화에서 그 답이 밝혀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귀궁 11화 예고 리뷰입니다. 이제 모든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습니다. 강철은 열이를 위해 검을 들었고 열이는 팔척귀의 소나기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은 점점 피의 정치로 물들어갑니다. 예고 첫 장면, 붉은 빛이 도는 수묵화 속 그림자 하나. 그것은 분명히 팔척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의 정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자가 살아있다니. 강철의 말은 분노를 담고 있었고 세자의 얼굴엔 처음 보는 불안이 스쳐갑니다. 그 사이 열이는 눈을 뜹니다. 폐가인지 은신처인지 알 수 없는 공간. 그녀는 납치된 뒤 처음으로 팔척귀와 대면하게 되죠. 기억이 돌아왔군. 팔척귀의 목소리는 낮지만 냉혹합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였죠?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시청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우린 함께 이 나라를 뒤엎기로 한 사이였다. 한편 강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열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드디어 그녀가 감금된 곳 근처까지 도달하죠. 하지만 그곳엔 무사들이 아닌 정치의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그 여인, 결국 너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강철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검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궁궐 안, 세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열이를 잃고 신뢰를 잃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마저 잃어갑니다. 그가 택한 건 사랑이 아닌 권력의 본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궁의 법이다. 이 대사는 11화의 모든 분위기를 요약합니다. 예고의 마지막 한 장의 문서가 불에 타기 직전 등장합니다. 그 문서엔 열이의 출생과 팔척귀의 관계, 그리고 왕실이 은폐해온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것을 보며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멈춰야 하는가? 귀궁 11화는 모든 갈등의 분기점이 됩니다. 열이의 진짜 과거, 팔척귀의 정체, 강철의 신념, 그리고 세자의 광기. 이 네 축이 교차하며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랑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실은 구원일까? 파멸일까? 귀궁 11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